그 월급에 잠이 와? 안녕하세요.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뭉치입니다. 예, 그 월급에도 잠이 오게 해야 합니다. 그죠? 네. 예, 꼰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동산 쪽을 이야기하기로 했죠. 네. 이게 저희가 낮 지금 몇 시입니까? 4시경이죠? 4시경에 오늘 참 덥다. 그죠? 네, 오늘 제가 창가가 바로 있어요. 녹음실에. 그 해가 쫙 들어오는데 이게 밀폐된 공간에 사니까 굉장히 덥네요. 더워. 예, 우리가 아직 에어컨이 없습니다. 예, 에어컨이 없는 방송에서 진행하는 머니스토리 TV. 예, 에어컨이 왜 없을까? 아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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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땀 좀 나면 어떻습니까? 아껴야죠. 보이는 방송도 아니니까. 예, 보이는 방송도 아니니까. 이러면은 저기 그 목에다가 그 얼음을 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수건 감고. 그죠. 예, 양말 벗고 지금 이래 뭐 최대한 그래도 이 깝깝함과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벌써 참 여름이 된 듯해요, 그죠? 예, 여름이 된 듯하게 오늘 참 날씨가 덥습니다. 자, 오늘이 언제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요즘 그 기사를 많이 보시면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이요? 오늘이 25일인데. 4월 25일이구나. 예. 그 부동산에 대해서 분명 작년보다는 조금씩 분위기는 심리적인 호전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기사를 보면 모르겠어. 뭐 요즘 기사를 보면 다 좋다고 얘기하고 하는데 대부분 기사를 보면 또 건설사들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뭐 부동산의 뭐 상승에 대한 얘기하는 사람, 폭락 얘기하는 사람 이게 미쳐버리겠다 이거죠. 특히 이제 이런 요즘 분양 시장들 이런 뉴스 나오면 네. 그 사람들이 떼거리로 몰려 있는 딱 그 장면만 노출해. 그죠? 기가 차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오늘은 마치 다 사러 가는데 나만 안 살아가고 있는 듯한. 근데 제가 그 모델하우스 그걸 알아요. 그 모델하우스 줄을 서잖아요. 예. 그럼 거기서 실수요자가 얼마나 있을까? 자, 모델하우스가 혼자 갈 때 혼자 안 가죠. 가족 데려가죠. 엄마 데리고 가고, 애들 데리고 가고, 애들 방도 구경시켜주고. 그리고 거기 공인중개사들은 대부분 다 갑니다. 주말에 일 안 하는 시가 대부분 주말 다 갑니다. 평일에, 주말에. 그런 분들이 다 모여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 그래서 오늘은 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좀 본질을 보자 이거지. 이게 과연 훈풍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실질적으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감성 이제 그게 느낌상으로는 네. 충분히 어떤 이제 주택을 사고 싶은 욕망 네. 뭐 웬만하면 사고 싶다 여건이 되면 이런 것들은 과거보다 확실히 많이 증가한 것 같긴 해. 왜냐하면 워낙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네. 전세가가 많이 올랐고 또 집값은 상대적으로 네. 그렇게 오히려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뭐 최근에 조금 올랐다 하지만 네. 그러니까 조금만 또 이제 정부에서 네. 대출 금리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어떤 제도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네. 자꾸 유혹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지금 분양가는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제가 실거래가를 보여드릴 거예요. 과연 올랐는지도 보여드릴 거고요. 아파트 가격은 지속적으로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파트 거래되면 가격이 최종 실거래가가 통보가 되는데 지금 거래되는 물량 대부분이 보면 기존 주택은 거래가 안 돼요. 예. 근데 신규 아파트들만 거래가 되죠. 신규 아파트들. 그리고 그것도 실수요자 위주로 거래가 되는데 신규 아파트 보십시오. 당연히 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오를 거고요. 그래서 신규 아파트는 기존 주택에 비해서 당연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일차적으로 뭐 거래량이 여하튼 실수요자가 사면은 그게 가격 자체가 기존 것보다 높기 때문에 당연히 높은 가격이 신고가 되겠죠. 그러면 그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에요, 모순. 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가 저희가 쓴 건 아니고요. 여기
네이버 매거진 캐스트에서 나온 자료인데 좀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서 같이 공유하려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작년에 비해서 이제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는 이제 많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아진 것 같습니다. 예, 저 예전보다는 좀 거래량 조금 살아나고 있다. 또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기사를 매스컴에서는 반복을 하고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심리 지수랑 실질 거래량은 많은 차이가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일단 심리 지수, 여기 심리 지수죠. 네, 심리 네. 지수는 지금 이제 추세적으로 보면 조금 올라가고 있다. 네, 작년보다는 많이, 왜냐하면 워낙 또 침체기였으니까. 그리고 네, 정부에서 워낙 지금 그렇죠. 많이 퍼부었잖아요. 뭐 그렇죠. 세제 혜택, 뭐 또 대출 혜택, 또 뭐 여러 가지 뭐 언론 진짜 공작이라고 할 정도로 예, 언론 공작이라고 할 정도로 그냥 수없이 퍼부었잖아. 이렇게 했는데 안 오는 게 이렇게 이상하지. 했는데 조금이라도 미동이 좀 꼼짝도 안 해주면 그건 예의가 아니야. 그렇죠. 예의가 아니야. 우리 국민은 예의가 너무 있네. 예의스러워. 동방예의지고. 예, 예의지고 예의. 힘이 또 예의에 따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음, 실거래가가 과연 올랐냐 이거죠. 네.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현재 여기 부동산 가격이 고시되는 것들은 대부분 실거래가가 아니다 이거죠. 네. 즉 대부분이 호가 호가. 위주로 가격이 집계되고 있다 이거죠. 호가는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부르는 값입니다. 네. 부르는 그래서 값. 뭐 부르는 거야 뭐 높게도 못 부르나. 어떻게 하시냐면 대부분 그 부동산 1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할 겁니다. 그 전 부동산 같은 기관에서 공인 중개사들한테 매월 정보를 받습니다. 즉 지금 현재 해당 물건에 대해서 호가를 불러봐. 그 호가라는 거는 주인이 얼마에 팔겠다 이 그렇지. 가격인 거죠. 그 세입자가 얼마에 사겠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에 팔겠다 넣은 물건들인 거죠. 자, 당연히 그러면 당연히 팔자는 사람보다는 사자는 사람보다는 좀 많이 높게 놓을 거고요. 그렇지. 비싸게 그리고, 받아야지. 네, 그리고 호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호가들에 대해서 최고 호가와 최저 호가 이걸 중간값으로 해서 나온 게 지금 우리가 보는 부동산 시세예요. 이게 시세예요. 예. 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보는 거는 아파트 시세고요. 시세는 호가 위주다. 호가 위주란 말은 공인중개사들이 설문을 통해서 답변한 거기 때문에 실질적인 거래량보다는 당연히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실거래가를 알아야 돼. 실거래가. 예. 실거래가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을 얘기하는 건데 이 실거래가는 지금 현재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국토교통부 가시면 실거래가가 조회가 됩니다. 예. 국토교통부. 자, 이쪽에 가면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에 대해서 언제 거래가 몇 월 달이 거래가 됐으면 가격이 얼마며 거래 건수가 얼마다 이런 것들을 개별 집계를 할 수는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시면 그걸 한번 조사해 본 거지.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과연 실질적으로 가격이 실거래가가 올랐는지 그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인 그 조사는 힘드니까 지금 강남 3구라든지 그 수도권 위주의 대표적인 지역들만 몇 가지를 본 것 같아요. 근데 웃긴 게 보시면 여기 강남 대표적인 강남 아파트를 예를 들 때 아파트를 예를 들죠. 예. 아파트가 작년 1월달에 아파트 시세는 7억 3,500 하는 게 예. 지금 이제 8억입니다. 예. 좀 올랐죠. 음. 근데 실거래가는 음. 7억 2천 정도에서 약 7억 5천 정도. 예. 네. 약 2, 3천 원 정도밖에 안 오르는 거죠. 근데 시세는 약 7, 8천 정도가 오른 것처럼 예. 현재 나와주고 있다 이거죠. 예.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네. 이제 또 동년 대비 그러니까 1월 달 작년 동년 1년 네. 대비하면 네, 1년 네. 대비하면 여기가 지난해 1월이 7억 2천이죠. 네. 올해 1월이 7억 5천이죠. 약 네. 한 3천 정도. 올랐는데 예. 시세는 7, 8천 정도 오른 걸로 나오고 있다. 시세는 지난해 1월이 네. 그 호가죠 일종의 네. 호가가 반영된 시세는 7억 3천에서 지금 8억으로 찍히니까 거의 한 7천 정도. 네. 그죠. 그래서 두 배 여기서- 이상이네. 네, 여기서 얘기하는 내용도 물론 이제 저희 쪽은 저희는 알고 있었지만 일단은
거래량이 당연히 좀 실수요 위주로 올랐고, 자,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올랐지만 가격 상승폭이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이 안 올랐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엄마로 네. 상징되는 것이 뭡니까? 이슈가 재건축이죠. 네, 이게 지금은 이슈에 따라서 그 이슈에 맞는 물건들만 영향을 받는 정책이지 그 이슈하고 관계없는 동떨어진 대다수의 아파트는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거의 없죠. 네. 대신에 여기 거래량을 보시면 아파트 거래 건수는 조금씩 네. 늘었어요. 조금씩. 네, 이것은 네. 이제 아마 이제 주로 내용을 보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만 진짜 꼭 주택이 필요한 이렇게 실거주자들, 예, 실소유자들이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전세가 계속 이제 차고 올라오니까 네. 전세가가 계속 비싸지고 또 어쨌든 정부도 좋은 조건에서 대출 금리를 낮추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많이 풀어놨으니까. 네. 그런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지금 현재 거래될 물건들을 보신다면 기존 주택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급매물만 소화되고 있습니다. 급매물만 실수요자 위주 소유되고 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실수요자들은 대부분 급매물 아니면은 신규 주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은 예전 고점 가격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원금으로 생각해요. 예, 그래서 2009년도 10년대 아파트를 자기 고점이 아니라 원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내놓는 호가 자체를 생각보다 가격을 안 낮춥니다. 예. 근데 그 매수자들 눈높이는 그보다 더 낮고요. 그래서 기존 주택은 거래가 상당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시고요. 좀 매스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혹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야, 빨리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작년에 그런 거 아니니까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실수요 위주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맞다. 그리고 오늘 기사를 보면 수도권 가격이 꺾였어요. 전세도 꺾였고 예. 아파트도 꺾였다. 자, 2월 달에 전월세 대책이 나온 이후로 매물이 지금 현재 또 상당히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 고객의 사례를 또 하나 이야기해드리면요. 네. 제 고객이 한 몇 달 전에 이제 그 고객은 이제 오늘 좀 힘 좀 낼까요? 목소리 처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그 고객은 몇 네. 달 전에 사실은 그 고객은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네. 예, 대출도 있고 조금 이제 집을 팔고 옮김으로써 월 현금 흐름을 조금 이제 개선을 시켜야 되는 고객인데 팔기로 한 사람이란 말이죠. 네. 팔기로 했는데 한 몇 달 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지금 꼭 팔아야 되냐? 왜 그렇습니까? 금액이 올라간다는 거지. 네. 아파트 금액이 올라가는데 지금 네. 팔아야 되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팔 수 있을 때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저는 팔아라 한 거죠. 예, 파십시오. 근데 그 고객은 근데 아깝죠. 아까 우리가 무지 씨가 이야기했지만 자꾸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이제 본전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본전 생각에 그때 고점을 자꾸 본전으로 하니까 본전 생각을 하니까 더 오르면 더 오를 수 있으면 더 오를 수 있을 때 좀 기다렸다가 팔면 좋지 않겠냐라는 그런 또 미련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네. 자, 올린다고 수요자들은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아까 이야기했지만 실수요자들은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급매물이나 이런 것을 살려고 하지 조금 뭐 이렇게 매기가 좋아진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뭐 3억에 팔려고 했던 사람들이 매기가 조금 온도가 조금 따뜻해져. 그래서 아니야 확 걷어들이고 갑자기 3억 5천 부르면 절대 안 따라간다는 거죠. 새 아파트 갑니다. 새 아파트. 새 아파트 좋아요. 주민세보다 싸게 나옵니다. 근데 요즘. 그렇게 안 따라가다가 네. 또 그게 꺾여버리면 자 조금 우리가 뭉치 씨가 수도권 가격이 꺾였다고 하는데 자 꺾여버리면 그때는 다시 허겁지겁 3억에도 못 팔아요. 네. 올해 또 주택 인허가가 많이 되고 있고요. 상위 54 건설사들 경영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워크아웃과 법정 관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살아나려면 공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양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분양들은 조금씩 미분양이 소진되고는 있지만 지금 이제 대거 공급이 되고 있으면 조금 더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엄청난 공급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게 조심할 게 뭐냐면 지금이 우리가 집을 살 때는 내 돈 주고 살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빚을 내고 대출을 낄 겁니다. 근데 지금 그럼 향후에 대출 받을 경우에 이자를 꼬박꼬박 내야 될 건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000조입니다. 1,000조. 엄청나죠? 예. 1,000조인데 그러면 과연
향후 금리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를 축소를 시작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이제 금리를 인상할 시나리오가 나와 있습니다. 예. 미국은 금리를 한번 올리기 시작하면 물론 지금 현재 그 자네 옐런 총재는 천천히 점진적 인상이라고 하지만 급격하게 인상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한번 올리게 그냥 지속적으로 오를 거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 환율 방어라든지 이런 측면 때문에 동일하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이 현재 0%에서 예를 들면 3%로 간다. 금리 인상을. 그럼 우리나라도 현재 기준금리가 약 2.5% 정도가 되는데 2.5에서 3% 정도, 5, 6%까지 올라간다는 소리인 거죠. 예. 급격하게. 예. 그러면 그때 우리는 가계 부채가 터질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 가계부채 문제에 한국의 가계부채는 내관이다. 다 동의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이 뭐 2016년, 17년 이렇게 예상하시는, 불길하게 예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예상대로 되는 것을, 그렇다고 뭐 다수가, 절대 다수가 그걸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런 의견들이 있다. 그런 의견들이 현실화되는 것을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네, 바라지는 않고 이걸 슬기롭게 정부와 어떤 해당 주체들이 잘 해결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개인들이 그 직격탄을 맞는 건 사실 개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개인들이 현명하게 잘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동산을 볼 때는 그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좀 그 일반 경제도 좀 볼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좀 실수요 위주로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너무 그 매스컴에 현혹돼서 잠시만요. 자, 우리 이제 뭉치 씨가 오늘 뭐 갑자기 바빠요. 이게 전화가 계속 오고 하는데,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을 볼 때는 가장 크게 이제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은, 제가 가끔씩 이야기했지만 하드웨어 리스크입니다. 하드웨어 리스크. 이 하드웨어 스탑했나? 아니, 시작하고 다시 할게요. 언제 스탑했는지 스탑됐나? 오랫동안 이게 쉽게 어떤 이렇게 처분하거나 어떤 이렇게 시세 변화라든지 경제 변화에 요인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위험, 이게 하드웨어 리스크인데, 이 부동산은 그런 대표적인 하드웨어 리스크의 아주 샘플이라는 거죠, 그죠? 네. 예, 그래서 자기 자산을 잘 살펴야 돼요. 이게 아무리 내가 전세가 많이 차고 올라오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지금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좋아진다 하더라도 결국은 한번 구입하면 참 쉽게 이렇게 어떤 유동화시키기 힘든 것이 바로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죠. 네. 이것을 크게 유념해. 아까 제가 제 고객에 그런 문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그 고객은 팔았을까요? 못 팔았을까요? 안 팔았을까요? 뭐 팔았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죠. 근데 팔았어요? 또 꼰대가 꼰대 짓을 해가지고 팔게 했죠. 말하지만 조금 설득을, 혼을 내게 했죠. 왜냐면 우리는 고객들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조금 어떤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약간의 그런 시세 그 변화에 흔들려 버리면 이게 제대로 못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객은 다행스럽게 그때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4억 9천에 팔아야 되는데 4억 7천에 또 팔았어요. 4억 7천에 팔았는데, 오히려 더 기다리면 오르지 않을까요? 했는데, 참 그 공교롭게도 그 가격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게 팔았어요. 실제로 4억 7천에 팔았는데, 지금 이제 몇 개월 지났죠. 상당히 편안해서 그때는, 그러고 한 달 정도는 좀 상당히 아쉬워했던 것 같아요. 왜 그 정서적인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죠? 괜히 허탈한.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너무 행복하다 그래요. 너무 행복하다. 지금은 특히 이제 부동산 이런 시세 이런 것에 대해서 뉴스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으니까 그것도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동산, 특히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너무 그 매스컴에 노출된 긍정적인 기사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자기 입장에서 좀 보수적인 시각으로 한번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렇죠. 부동산은 어쨌든 이제 상당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된다. 하드웨어 리스크. 그 점을 꼭 유념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숨이 턱턱 막히네, 더워서. 자, 또 오늘 마무리 하는데요. 어쨌든 늘 마음 한켠은 우리 국민, 또 우리 시청자, 정치자들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마음 한켠은 어딘가에 우리가 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마음도 가지시고, 또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도
또 이렇게 집중하시고 어렵지만 또 네. 날씨도 참 쉽지 않은데 봄날 이게 봄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도 건강 조심하시고 네. 그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방송 머니스토리 TV.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